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8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네, 8월 첫 주 잘 보내셨나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리플의 최종 판결 승소 소식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서 1차적으로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로 이번 주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큰 기쁨과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인정할 건 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물론 여성분도 있으시겠지만, 네, 남자라면 가져야 될 기본 덕목 아니겠습니까? 이러쿵 저러쿵 남자답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SEC 의장을, 진 의장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법원이 1.25억 달러죠. 이게 한화로 1720억 원 정도 됩니다. 결코 작은 돈은 아니죠. 네, 아마 1000만 달러, 리플이 원하는 1000만 달러 수준으로 나왔다 하면은 리플의 가격이 더, 지금 우리가 한 28% 정도 올랐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급등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높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비교적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이 과징금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었는데, 근데 이제 20억 원 보시는 것처럼 20억 원, 20억 원이 아니라 20억 달러, SEC가 요구했던 과징금인 20억 달러의 94%, 그러니까 20억 달러의 단 6%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4%가 모자란 것이죠. 반면에 1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이제 12배 올라간 것이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엘레노어 테렛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미국 법원의 리플 판결과 관련해서 SEC 측에 논평을 요구했습니다. 두 가지 간사함이 저는 딱 눈에 보였습니다. 간사함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적겠습니다. 두 가지 간사함 중에 첫 번째는, 자, SEC 의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1차적으로 SEC 측이 이야기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SEC 의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게 보입니다. 전면에 나서지 않겠죠. 책임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나 리플 CEO는 어떻습니까? 전면에 나서잖아요. 소송에 걸렸다는 말은요, 50대 50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 마음속은 9대 1 이상이고 100% 가깝지만, 객관적으로 승소할 확률, 패소할 확률은 50대 50이었다고 저는 방송을 통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객관성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이길 확률, 질 확률, 동전 앞면 나올 확률, 뒷면 나올 확률 50대 50이잖아요. 그런 겸손함으로 저는 접근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저는 두 가지 간사함이 딱 보이더라고요. 50대 50 싸움에서 리플 CEO는 전면전에 나서잖아요. 만에 하나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책임을 지려고 했을 겁니다. 이겼기 때문에 그 승소의 어떤 감상을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SEC 의장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뒤에서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단 SEC 의장이 직접적으로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 두 가지 간사함 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법원은 리플이 증권법을 추가로 위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과 리플이 제한한 금액의 12배가 넘는 과징금을 명령했다. 또한 SEC가 요청한 구제 신청을 승인했다. Motion for Remedies. SEC와 리플 양측 모두 각자가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형적인 물타기죠. 이건 굉장히, 진짜 뭐라 해야 될까요? 진짜 뭐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 정말 짜증나는 친구죠. 네, 빨리 손절해야 되는 친구입니다. 논리도 맞지 않아요. 너네가 봤을 때는 12배겠지만은 우리 리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94%라니까. 이거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1번 마이너스 94%, 2번 12배. 그러니까 12배라고 딱 들으면은, 그것도 12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1000만 달러 12배니까.
그럼 반대로 너네들이 이야기한 20억 달러에서 몇 퍼센트가 빠지는 겁니까? 이거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결국 딱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싸움은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건 제가 이해를 하지만 중요한 건 법적인 판결이 나왔잖아요. 법적인 판결이 나왔는데도 이런 말장난으로 상대방한테 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 아니 본인들이 법적으로 자신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원고잖아요. 본인들이 작년이 아니라 2020년 12월에 소송을 걸었잖아요. 리플한테.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 7월 13일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약식 판결이 나왔으니까 나오고 나니까 SEC 위원장이 대놓고 뭐라고 했냐면요. 네, 리플 판결 실망했다. 이게 실망할 걸 줄 알면서 본인들이 자신 있으니까 법적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만약에 저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별로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리플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리플이 증권이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판결 나왔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법에 감사한다. 절대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역시 나야. 꼭 잘 되면 공을 나한테 돌리고 못 되면 남한테 돌리는 전형적인 진짜 좀 멀리해야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참 저는 뭐 이렇게 언론에 잘못 나오거나 어떤 오해가 있거나 좀 그런 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볼수록 진짜 속된 말로 가관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본인들이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본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합니까? 저는 두 가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7월 13일 약식 판결 이후에 판결의 실망이라고 아까 제가 나왔잖아요. 이건 작년 7월 28일 기사입니다. 일부러 가져온 겁니다. 찾아서. 판결의 실망이라고 할 만큼 SEC는 매우 오만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SEC가 오만한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게리 갠슬러 의장이 매우 오만하다. 이것은 당파를 떠나서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이분은 빨리 사라져야 할 인물이에요. 이 암호화폐판에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더라도 그게 첫 번째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제시한 90억 달러에 무려 94%나 삭감된 1.25억 달러. 이것은 생각 못하고 그죠? 그리고 남이 제시한 1000만 달러의 12배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승리다. SEC 우리가 이겼다. 말이 됩니까? 결론. 뭐 흥분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오늘 방송의 결론은요. SEC의 이중성. 위선. SEC의 위선은 이번 최종 판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SEC 의장은 갱생이 불가하다. 이것은 뭐 설령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된 49대 49 동률됐어요. 와, 최초입니다. 설령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저분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당선권에 유력하다가 지금은 거의 박빙으로 바뀌었는데요. 박빙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그랬다는 이유로 암호화폐판이 좀 이렇게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 이유인지 저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1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와 관계없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러니까 그 마크 큐번 뭐 이런 분들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 큐번 친암호화폐 이 성향의 마크 큐번이 도널드 트럼프에 줄을 서지 않고 오히려 해리스 쪽에
이렇게 줄을 서서 독려하는 것은 그건 아주 잘한 겁니다. 그건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암호화폐 성향인 사람을 굳이 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좀 아직 좀 이렇게 노선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그런 사람한테 푸시를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물론 트럼프가 되면 더 좋겠지만 이쪽도 그런 식으로 하면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바뀌었다고는 입으로는 하지만 이제 세게 이렇게 어떤 대외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으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리플의 CEO든 마크 큐번 같은 사람이든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친암호화폐적인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시간대 리플의 가격은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8B에서 가격 다지기 아주 잘하고 있고 아주 잘 싸워주고 있다,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저는 이거는 진짜 여러분은 좀 약간 짜증나잖아. 이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뭐 저렇나? 아니 패배하면 패배를 인정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죠. 이게 사람이 판단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것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나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겸손해지면서 제가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예를 들어서 XRP가 증권인 줄 알고 저희도 한번 소송을 걸어봤는데 법원에서 아니라고 하네요. 약식 판결, 최종 판결 다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패배를 시인한다. 이렇게 가야지 그게 맞지. 무슨 이거 너무 쪼잔합니다. 진짜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12배가 넘는 과징금을 명령했으니까 본인들이 승리했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네, SEC 자위하라고 많이 하시고, 네, 모든 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밝혀지게 될 것이고, 네, 리플 CEO는 이제 더 이상 거칠 것이 없기 때문에,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들 그대로 다 추진할 겁니다. 네, 그리고 아무런 법적인 어떤 법적으로 제지 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영위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9월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리플은 이제 지금 여러분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SEC의 소송에 걸리기 이전의 상태로 서서히 복귀가 될 겁니다. 리플이 폭등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서서히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이렇게 여러분께서는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서히 가는 게 티 안 나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진짜 어제 리플이 1,500원이나 한 2,000원 됐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단기에 망가집니다. 단기에 망가져요. 왜냐? 우리 몇 달 전에 비트코인 1억 됐을 때 다 달려들었던 것처럼 리플에 다 달려듭니다. 리플에 달려들면요 진짜 전세계 온갖 개미들이 다 붙습니다. 왜냐? 대부분 돈을 잃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한 번 더 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한 번 저기서 패배했거든. 손실 났거든. 야 이번에 진짜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가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The only cryptos officially not securities. 공식적으로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 3가지. 전 세계 22,000개의 암호화폐 중에서 유일한 3가지는 Bitcoin, Ethereum, and XRP. 이것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확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리플은 본인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지켜봐야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